한국은 5년간 약 300조 원을 투입하며 이 중 약 100조 원을 방위력 개선비에 투자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와 공중우주 전력, 감시정찰 전력, 미사일 전력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군 계획에 맞장구라도 치듯 북한은 지난 제8차 당대회에서 기존 SLBM을 개량, 핵잠 수함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SLBM 북극성을 탑재하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확보해왔고 향후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의 수중 발사 전략 무기를 탑재하는 전략원잠 SSBM까지 확보할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견제 차원에서 그동안 극비리에 진행된 KSLBM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SLBM 지상 발사 성공. 2020년 지상 사출 시험 수차례 실시, 성공 2021년 최종 수중 발사 시험만 남아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을 개발한 국가가 되었고 2020년 후반기부터 이미 여러 번 지상 사출 시험을 성공했고 올해 3월에 우리 군의 도산 안창호함에 장치해 수중 발사 시험을 실시하고 향후 1차적으로 장보고3에 탑재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산 안창호함에는 마음만 먹으면 총 6발의 KSLBM 탑재가 가능해지죠. 우리 군의 KSLBM 수중 발사 시험은 정부에서 해왔던 대로 최대한 비밀리에 기술적 완성을 해두고 아마도 북한의 SLBM 도발 직후 대응 차원에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2015년 처음으로 북극성 1형을 시험 발사하였고 이후 북극성 3형, 4형, 5형으로 개량했는데 북극성 5형에 와서는 탄두부가 확실히 길어지고 두꺼워진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극성 5형은 다탄두형의 사거리가 기존보다 연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북한 SLBM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비교해 보겠습니다. 북극성 1형 2015년 5월 공개 길이 7.5m 이상 직경 1.1m 이상 뾰족한 탄두 사거리 1300km. 북극성 3형 2019년 10월 공개 길이 10m 이상 직경 1.4m 이상 둥근 탄두 다탄두가는 사거리 2000km 이상. 북극성 4형 2020년 10월 공개 길이 두 종류 직경 1.7m 둥근 탄두 다탄두가는 사거리 2000km 이상. 북극성 5형 2021년 1월 공개 길이 4형보다 길다, 직경 4형보다 커짐, 4형보다 길다 다탄두가는 4형의 사거리 연장 가능성. SLUL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말하며 통상탄두가 탑재되지만 핵탄두일 때 그 위력과 가치가 큽니다. 지상의 415나 TEL에서 발사되는 ICBM은 현재 공격으로 발사 플랫폼을 무력화가 가능하지만 SLBM은 몇 달 동안 바닷속에서 대기하다가 지휘부의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핵공격이 가능합니다. 즉 SLBM은 2차 보복을 가능케 하는 상호 확증 파괴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호 확증 파괴 핵전략으로 대립 중인 두 나라 중 한쪽이 핵선제 공격을 받아도 핵전력을 보존시켜 보복 핵공격으로 상대국도 전멸시키는 전략. 한국 KSBM 역사 2015년 5월 북한이 북극성 1형 SLBM 발사를 성공시키자 한국 정부는 곧바로 한국형 SLBM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6년 한국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군이 이미 SLBM 개발에 들어갔으며 당시 건조 중이었던 장보고 3에 설치되는 수직 발사대를 통해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발 중이라고 밝혔으며 국가연이 주도해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그 후 지상 수중 시험 발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 SLBM은 러시아의 S-300을 응용했지만 한국은 러시아 경협 차관 대가로 들여온 S-400에 적용된 콜드론칭 기술을 통해 북한보다 월등한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콜드론칭 발사관 내에 장착된 게스 발생기의 압력으로 미사일을 일정 높이까지 띄운 뒤 점화하는 방식입니다. 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KSLBM. 한국은 북한의 제8차 당대회 이후 KSLBM 지상발사 성공 보도와 수중 발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저녁 9시 뉴스에 등장하여 한국도 원자력 잠수함과 SLBM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하였고 공개적 언급은 북중일에 대한 일종의 시위입니다. 언론에 알려진 KSLBM 성능은 눈속임입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KSLBM의 대략적인 성능은 이렇습니다. 현무입이 탄도탄을 개조, 최대 사거리 500km, VLS 6발 탑재.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점은 현무입이 기술 바탕이라는 것과 사거리입니다. KSLBM이 공개될 당시만 해도 한국 탄도미사일 중 현무입이가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현무입이라고 언급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기상 KSLBM은 진짜 개발 모델은 사거리 500km의 현무입이가 아니라 당연히 사거리 800km의 현무입시가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KSLBM의 모양, 중량, 항법 장비 등 거의 대부분이 현무입이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KSLBM 개발이 처음 공개될 때 현무입시가 있었다면
당연히 현무 미사일 중 최고였던 현무 이씨를 바탕으로 KSLBM이 개발될 것이라고 공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공개된 스펙상 사거리 500km가 아니라 분명 사거리 800km였겠죠. 그동안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있을 때마다 개정 전에 미리 기술을 확보하고 개정이 되면 곧바로 향상된 스펙의 미사일을 등장시켰습니다. 장담하건대 KSLBM은 공개된 스펙인 사거리 500km가 아니라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 1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KSLBM은 대구경은 넘어섰고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히든 카드입니다. 북한은 올해 새로운 무기들의 개발과 도입을 공개했기 때문에 향후 어쩔 수 없이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이고, 중국은 군사적 부분을 넘어 한국 문화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고, 일본은 공격 무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KSLBM은 북한용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고로 최근에 공개된 현무사는 탄두 중량 2톤의 탄두를 장착했고, 향후 사비형은 무려 4톤 이상의 탄두를 장착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밑장맨 미사일을 참고해보면 현무사는 공개된 스펙보다 더욱 강력한 탄도미사일이 됩니다. 현재 개발 제한인 사거리 800km, 2단 고체 연료 단거리 탄도탄, 바퀴열개 차량 개발 제한을 잘 조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A모델에는 고추력 밑장맨 1단만 사용하고, B모델은 저추력 1단의 밑장맨 2단, C모델은 중추력 1단의 밑장맨 3단을 사용하면 A, B, C모델 모두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 유사시 밑장맨 123단을 결합만 하면 ICBM이 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ICBM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ICBM의 절대 필수적인 3단 고체 로켓의 수력 벡터 제어도 나로 키모터를 개발하면서 이미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력 벡터 제어, 추력 편향은 비행기 추력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현무사에 숨겨진 엄청난 사거리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트라이던트 2의 사거리를 참고해 볼 때, 현무삼이 탄두 중량 2톤일 때 사거리 800km는 탄두 중량을 500km로 줄이면 3200km가량으로 늘어나게 되고, 중국 전역이 커버됨. 현무 사비형의 탄두 중량 4톤일 때는 사거리 500km가 4000km까지 더 날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인도 동부 캘커타까지 날아감. 마치며 여기에 더해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누리호 최대 난자인 추력 300톤급 1단 로켓만 완성되면 현무해비 이시도 마찬가지로 탄두 중량 조절을 통해 사거리 3000급 탄도미사일로 운용이 가능할 듯합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은 5년간 약 300